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능현동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에 왔습니다.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명성황후는 한국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명성황후에 대해 타고난 정치가인가, 아니면 조선 500년을 망하게 한 망국의 주역인가로 설왕설래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논외로 하고, 생가와 더불어 6대 조부가 되는 문정공 민수중 선생의 묘소와 선생의 손자가 되는 민우수 선생의 묘소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명성황후의 6대 조부가 되는 민유중 선생의 묘소로 생가 뒷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왜 풍수적 문제가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생의 딸이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장남 민진우 후손에서 명성황후가 태어났고, 차남 민진원 후손에서는 순명유 황후, 그리고 삼남 민진영 후손에서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웅부대 부인 민씨가 태어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목적으로 명성황후가 간택되고, 명성황후는 여흥민씨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집안 출신 순명유 황후를 며느리로 간택했습니다. 어찌됐건 200년이라는 기간에 민유중 선생의 직계 후손에서 왕비를 3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현왕후는 폐비되었다가 복위 뒤는 고통을 겪으며 34세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43세에 비참하게 일본 낭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명유 황후는 마음의 병을 얻어 순종이 즉위하기 전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를 배출한 자체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삶은 연염집 안하게 누렸던 소소한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서글픈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태어난 연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가 건축된 동기는 6대 조부가 되는 민유중 선생이 돌아가시자 묘지기를 위한 작은 집으로 1687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건물로는 안채만 보존되었던 것을 1996년에 안채는 수리하고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함께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원래 묘지기를 위한 작은 집이라고 하니 그 규모를 생각하면 작은 초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 선생이 이 집에서 살았던 이유는 문음으로 나가기에 앞서 민유중 선생의 묘수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민치록 선생이 묘수를 관리했다는 것으로 봐서 인현왕후를 배출한 가문이지만 가세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연유로 명성황후는 이 생가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울 외가로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생가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가 태어난 안채는 양택명당입니다. 인기 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생가 안채에서 양택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150도 사방으로 빠져나가 수기처에서 멈추었습니다. 생가 앞에 있는 연문 일부가 수기처입니다. 명성황후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연못을 예쁘게 꾸며 잉어가 논일고 있지만, 그 옛날로 돌아가면 이 자리는 무릉덩이 또는 늪지였다고 판단합니다. 대문을 기준으로 백호방에 있는 창문이 여기의 중심입니다. 그 창문 앞에 서서 보면 150도 방향의 수기처에 해당하는 연못이 있고, 그 일직선상에 안산이 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라보면 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과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를 알면 안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진열과 수기 그리고 안산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풍수에서 물이란 개수직지를 실현하는 물로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물이 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유정 선생 묘소를 조성하고 묘지기를 위해 작은 초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아쉬움이 많은 자리에 모신 반면 묘지기 집은 양택 진열에 건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유정 선생의 묘소가 왜 명당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선생의 묘소 뒤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당시 이 자리를 소점한 분은 등산로를 타고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판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전순 방향으로 묘지를 조성하여 제절이 짧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소점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를 타고 달려온 생기는 선생의 묘소 앞에서 방향을 틀어 전진하였습니다. 해서 선생의 묘소 자리는 생기가 방향을 틀기 위한 지각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던 생기는 선생의 손자가 되는 민우수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민우수 선생의 묘소로 적확하게 진열에 모셔져 있습니다. 남은 여기는 235도 신방으로 빠져나가 좌양은 인좌 신양입니다. 선생의 손자가 이조판서를 지낸 민종연이며 선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 태어난 증손자가 현감을 지낸 민치복으로 민치복 선생은 어렸을 때는 소학에 능통하고 한 번 본 것은 모두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시문에 능했으며 문장에 힘이 있고 몇 권의 책을 집필하여 후대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를 답사하면서 사람의 운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명성황후가 가장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현 선생이 지은 매천야록을 보면 명성황후를 외놈들이 서로 칼로 내리쳤다. 그리고 검은색 긴 치마에 싸서 녹산 아래 숲속에서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타다 남은 몇 조각의 뼈는 주워서 바로 불지른 땅에 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평가는 뒤로 하고 그녀의 개인적 삶은 참으로 고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